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Phoenix A Refactored I/O Stack for GPU Direct Storage Without Phony Buffer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SC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GPU Direct Storage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 LLM과 같은 GPU Accelerated Application에서 많은 파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파일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 GPU에서 이 스토리지에서 저장된 파일을 읽거나 아니면 스토리지에 쓰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가 빠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호스트 바운스 버퍼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어, 이제 호스트에 버퍼를 두어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호스트 버퍼에 mem카피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데이터를 이제 쿠다 mem카피 같은 것을 사용해서 GPU 메모리로 옮겨 놓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메모리 카피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패스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자 엔비디아에서 제안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줄여서 GDS라는 시스템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GPU 메모리와 NVMe 디바이스 간에 어, 추가적인 데이터 카피 없이 직접적인 데이터 트랜스퍼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지 액세스 레이턴시와 이제 CPU 오버헤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이 GDS를 기존의 GDS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한 논문이었는데, 이와 별개로 이제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GDS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어, 그, 이제 컨트롤 패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CPU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플로스 23년에 나오는 뱀이라는 논문은 어, GPU 메모리에 NVMe Q를 직접 두어서 NVMe 커맨드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대신 이제 파일 시스템 애브스트랙션을 포기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패스트 25년도에 제미나이 FS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CPU와 GPU에서 컨트롤 플레인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어, 함으로써 하고 이제 또 파일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제 그 네트워크 스토리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로컬 NVMe 디바이스에만 한정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논문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GDS의 비효율성을 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논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GDS의 이그젬플을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그 이제 이그젬플 코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파일 라이트를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에 있는 이 오픈은 기존의 이제 포직스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해서 FD를 얻어오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제 어, libku 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API가 되는데요. 이제 쿠 파일 핸들 레지스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이 FD를 쿠 파일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핸들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푸다멜록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그다음에 쿠 파일 라이트를 통해서 마침내 이제 이 핸들과 이 버퍼 주소를 가지고 라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클린업 코드가 되고요. 네, 방금 이그젬플을 살펴보셨는데, 이번에는 GDS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어, 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은 이제 libq 파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 여기에 있는 NVIDIA FS.KO라는 데서 이제 파일 시스템 GDSIO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NVMe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기존 바닐라 커널의 드라이버는 아니고 이 GDS를 위해서 살짝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니 버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기존 GDS에서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니 버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널 IO 패스에서 뭐 파일 리드나 라이트를 할 때 이제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 유저 버추얼 어드레스는 유저 공간에 있는 버퍼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get user pages라는 이제 커널 내부에서 어, 호출하는 함수를 통해서 유저 페이지들을 옮기지 못하도록 피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스트럭트 페이지 구조체를 통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고 이후에 이제 DMA를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GPU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스트럭트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이 get user pages는 기존의 구현에 따르면은 이 struct 페이지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struct 페이지가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전체 이제 DMA 하는 길이만큼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DS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니 버퍼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실제 커널 내에 어, 실제 물리 메모리에서 그 GPU 메모리 리전과 똑같은 크기의 그 버퍼를 할당을 받은 다음에 그 일단은 이 get user pages를 통과한 다음에 그 후에 이 기존 주소를 GPU DMA 어드레스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 바꿔치기 한 주소를 가지고 DMA를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이제 당연히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전 첫 번째는 이 포니버퍼라는 것을 실제 얼록하고 릴리즈 하는 데에만 이제 오버헤드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패스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GPU 버퍼 사이즈만큼 똑같은 크기의 버퍼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은 이제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한 거고 실제 이 공간은 그대로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스트 메모리의 그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컴패터빌리티 이슈가 있을 텐데 이제 GD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터마이즈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쿠다 버전에서는 해결이 된 이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아까 이그젠플에서 보셨듯이 제 IO를 할 때 논 포직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가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GDS 여기에 있는 이 오퍼레이션들은 그 아까 이그젠플에서 나왔던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호출하는 오퍼레이션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아까 이그젠플에서는 이 쿠 파일 드라이버 오픈이나 쿠 파일 버프 레지스터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에 익스플리시트하게 호출하는 것은 옵셔널이고 이걸 호출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쿠 파일 리드 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그젬플과 동일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은 쿠다멜과 푸파일 리드 그리고 쿠다프리가 되겠는데 사실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 환경을 셋업하거나 그런데 필요한 이제 API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레이턴시의 이제 82.5%가 되는데, 물론 사실 이 이그젠플에서는 한 번 오픈을 하고 한 번 리드를 하고 바로 닫은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오버헤드가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그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쿠파일 드라이버 오픈에서는 이 드라이버를 초기화를 하고 유저 스페이스와 커널 간의 세션을 열고 쿠파일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일 핸들 레지스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버프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포니 버퍼를 할당하고 GPU 버퍼에 속한 페이지들을 피닝하고 그리고 버퍼가 두 개 있을 텐데 그 두 버퍼 간의 매핑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니 버퍼를 제거한 새로운 GDS IO 스택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어, 이 피닉스는 GPU 메모리를 페이지 테이블에 직접 매핑을 함으로써 그러한 그 것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존 디바이스라는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그 P2P DMA IO를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표준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호출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존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커널에서 물리 메모리를 관리할 때 이제 여러 개의 존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 이유는 이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모리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DMA나 존 노말이나 그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존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추가된 존 타입이 되겠는데요. 리눅스 커널 4.3부터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디바이스는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도 기존의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논문에서는 이제 GPU 메모리가 될 것이고 또는 PMEM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앱맵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메모리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디바이스라는 것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IO 패스에서 디바이스 메모리에 스트럭트 페이지 구조체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실제 D램 백드 메모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어, 피닉스 아키텍처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피닉스에서는 이제 딥피닉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phoenix.ko 커널 모듈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이 phoenix.ko가 이 아키텍처의 핵심이 되겠는데 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모리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이 적재될 때 각 GPU에 대해서 커널 API를 통해서 매핑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 버퍼 레지스트 버퍼를 등록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매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퍼 등록 요청이 오면
어, 그 과정에서는 어, 이제 그 전에 이제 각 GPU마다 캐릭터 디바이스를 미리 생성해서 이 유저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버퍼 요청이 왔을 때 엠맵을 이제 IOCTL을 통해서 GPU 버퍼를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엠맵을 통해서 그 버퍼에 대해서 유저 그 가상 주소를 반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NVMe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 GDS와 달리 바닐라 드라이버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리피닉스의 API는 이와 같이 이제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P-리드를 하는 예시가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제 P, 피닉스 FS 오픈에서는 어, 처음 피닉스 드라이버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디바이스 아이디는 GPU가 여러 개일 때 GPU를 지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닉스 FS에서 그 메모리를 등록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메모리는 이제 이 함수 바깥에서 그 쿠다멜록을 통해서 어, 그 GPU 메모리에 대한 버퍼 주소를 이 데브 포인터로 들고 오면 그 포인터에 대해서 어, 메모리 버퍼를 등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 호스트 포인터가 되겠고, 이 호스트 포인터가 바로 이 DMA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가상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포직스 인터페이스인 pread에 이 호스트 포인터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클린업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쓸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 이 부분 이제 호스트에서 수행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GPU 커널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런 것과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펜던시가 있을 때 그냥 코드상으로 순차적으로 짜여졌다고 하더라도 GPU 커널과 호스트에서 그 수행하는 코드는 서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펜던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동기화를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는 쿠다 스트림에서 제공을 하는 쿠다 런치 호스트 펑션이라는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다 런치 호스트 펑션은 어, 이제 각 스트림 내에서 호스트의 펑션을 이제 스트림 순서대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예시가 그것을 사용한 것인데요. 만약에 에이싱크한 방식으로 어떤 그 P 리드나 P 라이트 같은 것을 수행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위쪽에서 커널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커널 코드가 끝난 시점에 이것이 리드나 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다 런치 호스트 펑션 이 자체는 바로 리턴을 하지만 커널이 GPU 커널이 끝난 그 후에 이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pread나 pwrite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피닉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실험 환경은 인텔 제온에서 서버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512바이트 기가바이트 메모리를 사용을 하였고, 제 커널 버전은 이와 같고요. 이제 48기가바이트의 그 VRAM이 달린 GPU를 사용을 했고, 이제 쿠다 버전과 또 인텔 디바이스는 이와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오퍼레이션의 브레이크다운 성능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드라이버 매니지먼트 하는 데에서 걸린 레이턴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DS 같은 경우는 그 API는 쿠파일 드라이버 오픈이라는 게 있었고 해당되는 클로즈가 있었고요. 피닉스에서는 피닉스 FS 오픈 그리고 클로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턴시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GDS에서는 이제 이 함수 내에서 시스템이 이제 GDS를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밸리데이트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된 드라이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이만큼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닉스에서는 이제 레이턴시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제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존 디바이스 서비스를 호출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50 밀리세컨드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퍼 매니지먼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에, 이제 버퍼 등록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GDS가 피닉스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결과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GDS 같은 경우는 버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속된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포니 버퍼를 할당하고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싱크로너스 IO에 대해서 GDS와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선 리드 같은 경우에는 4kg에서 1기가까지 블락 사이즈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했고요. 모든 경우에 이제 GDS보다 피닉스가 더 높은 밴드위스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블락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IO 하는데 시간에 가려져서 이 성능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데 블락 사이즈가 4kB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어, 이제 최대 76%까지 밴드위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트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차이가 미미하긴 하지만 GDS의 경우에는 16메가바이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성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IO 성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리드만 가지고 실험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4kb에서 1GB까지 블락 사이즈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GDS와 그리고 피닉스인데 스트림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피닉스인데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S는 그 결국 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고요. 어, 우선 이 뒤쪽에 두 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닉스에서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리퀘스트들이 이제 제각기 수행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스트림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스트림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각 스트림 내에서는 순서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림이 없는 경우보다 성능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DS의 경우에는 스트림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도 더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GDS의 경우에는 이제 에이싱크 인터페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GDS 커널 모듈 내에서 어, 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실험에서 이제 싱크로너스 리드 IO를 했을 때랑 비교해서 성능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GDS의 경우에는 16메가바이트 이상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포니 버퍼를 할당을 할 때 이제 큰 메모리 사이즈를 한 번에 잡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16메가바이트보다 큰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 여러 개의 16메가바이트 포니 버퍼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제 16메가바이트보다 큰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16메가바이트 단위로 버퍼도 할당이 되고 그 DMA도
어, 여러 개의 16메가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실제 LLM에서 모델 로딩을 했을 때 그 성능을 확인한 것이고요. 이제 전체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였고 이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네이티브라고 한 것은 기존의 멤카피를 사용한 방식을 추가적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네이티브보단 GDS가 좋고 그다음에 피닉스가 GDS 성능을 더 능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페이퍼는 이제 새로운 GDS 스택인 피닉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피닉스에서는 기존의 포니 버퍼를 제거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크리티컬 IO 패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메모리 사용량으로 인한 리소스 컨섬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GDS보다 실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